컨트롤 FMP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김한재 박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만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초 지식의 습득인데요. 단순히 굶고 남들이 좋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시작하는 식이요법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선택적인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히 비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신의 비만도를 살펴보고 시작해야겠죠.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자기 자신을 보고 살이 찌고 체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만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학적으로는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은 과학적으로는 체지방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체중이 단지 많이 나가는 과체중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은 근육이나 뼈, 그리고 체지방과 체수분 등의 총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은 몸속의 지방이 얼마나 많으냐로 판단하는 것이죠. 얼핏 비만인으로 보이는 덩치가 큰 일본 스모 선수들 중에서도 고도 비만인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체지방이 적은 선수들도 많은데요. 이는 지방만이 비만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MI, 즉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정확하게 체지방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만의 지표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기의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BMI를 검색하시면 키와 몸무게로 간단하게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 170cm에 75kg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75 나누기 1.7의 제곱인 2.95가 체질량 지수죠.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러한 BMI 수치는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그리고 고도 비만 등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170cm에 75kg의 경우 BMI가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각 조건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을 수가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지방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체지방 지수는 각 단체, 국가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비만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죠. 자신의 비만도를 체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비만 관리에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노란색의 물컹거리는 지방은 아니신가요? 이렇게 비만을 이야기할 때는 육류나 튀김 음식 등에 붙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지방의 과다가 비만의 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방을 몸에서 빼내는 것이 비만의 탈출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지방을 없애주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없애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만에서 건강하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인 단백질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금식을 하거나 단순히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섬유소가 풍부하고 부피가 아주 큰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단시간에 눈에 띄게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지속된다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무기력증이나 결핍증 등의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죠. 올바른 식이 조절은 음식의 양을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영양 조절, 균형을 바로 잡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식이 조절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보통 고급 단백질을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고급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고급이라면 신선하거나 비싼 육류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가격이나 신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화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급 단백질이란 필수 아미노산이 인체의 비율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흔히 달걀을 고급 단백질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인체와 구성 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란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3대 영양소로 꼽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대사가 불가능해 식이 조절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모두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의 구조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바깥으로부터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단백질 없는 음식만 계속 섭취하시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의 결핍은 신체 기관 구성뿐만 아니라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의 기초대사에 관련된 생명활동에 기초가 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결핍된다면 호르몬이나 효소의 생성을 저해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됩니다. 효소가 없으면 섭취된 영양소의 분해와 생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 분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치오닌의 경우에는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크레아치닌과 시스틴의 원료가 되어 결핍 시에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비만 관리는 단순히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근육량을 늘려가며 체지방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이 저절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고 지구력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활동을 유도할 수 있게 하여 오랜 기간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보통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을 드시면 단백질이 보충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챙겨 드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 대두단백과 유단백질 같은 것을 섭취하시면은 일반 식품보다 흡수가 빨라 운동 중에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제품을 드셔도 흡수량을 늘리고 단시간에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또한 외부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리 대두단백이나 유단백 가수분해물 그리고 아미노산을 직접 섭취해 주시면 효율적인 흡수로 단백질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를 위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단백질의 역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